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9월 초에 제가 저희 클럽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로 전고체 테마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때 괜찮았죠? 괜찮았다가 기간 조정을 약간 받다가 흐름이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 종목을 매매할 때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거는 눌림목 매매로 잡았고, 어찌 보면은 매매가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매한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BS 마크가 보이죠? 요때 그냥 집중해서 매매를 한 거고, 사실상 이 앞부분에서 여기서도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지는 못했어요. 요때는 해야겠다 하면 좋다 요 캐치를 못했고, 놓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하기 위해서 재고 있다가 한 게 눌림목 매매가 된 거였고,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어느 지점이 그래도 지지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괜찮은 가격대인가, 이것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고체 테마 관련해가지고는 9월 초부터 관심있게 쭉 보고 있었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5만원에서 52,000원, 여기가 꽤나 괜찮은 범퍼 역할을 해준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요 안에서 머무를 때는 약간 약하다. 그래서 사실 요 위로 올라가는 거를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치고 갈 때는 제가 놓쳤던 거고, 놓치고 나서 이 위에서는 봤는데 여기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눌리면 매매해야지 하면서 여기를 재고 있다가 여기서 제가 첫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가지고 매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매하고서 한 파동 반 정도 하고서 깔끔하게 끝낸 케이스인데, 여기서 생각할 게 제가 좀 매매하면서 많이 신경 쓰고 생각했었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여기 팔까 말까 고민을 좀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 팔 거는 팔아줬는데, 두 번째 연속으로 매도를 하는 게, 이때 만약에 캔들 자체가 양봉으로 서면서 여기서 힘도 더 붙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힘이 딸린 모습을 보고서 매도를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다. 이유는 요렇게 갈 때, 눌렸다가 올라갈 때 요 포인트에서 당일 고점 부근을 좀 건드려 주던가, 아니면은 거기를 넘어서 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힘이라도 강하게 붙어주던가, 이런 게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 거고, 그 이후에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보여질 거고요. M파동 생각하시면 되고, 이 M파동을 갈 때 중요한 요 포인트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주는 메리트죠. 그러던가, 아니면 거래량이 붙던가, 아니면은 상승의 연속성이라도 있던가, 이 중에 좀 적어도 한두 개, 최소한 한 개, 무난하게 두 개, 아니면 셋 다 있으면 가장 좋고, 그럴 때 좀 좋고요. 그런 게 좀 안 보이거나 지금처럼 아예 안 보이면은 좀 빠르게 판단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오는 게 대체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요 파동 안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요 부분 지지되는 게 훼손된 건 아니라서 한 번 더 이어갔고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시 건드려 줬으면은 요때처럼 탄력을 받아서 요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쭉쭉 뻗어주면은 가장 좋은데, 힘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리를 하는 모습으로 매매를 끝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눌림목 매매하면서 얘기 중에 포인트 잡아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박스나 아니면은 어느 구간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저는 52,000원 부근 여기를 체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M파동의 고점 부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의 다음 행동을 생각할 거,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물량을 아껴야 될 것이고, 이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게 되면은 물량을 빠르게 정리를 해주는, 그리고 다시 시작했었을 때 이 꼭지점이죠. 여기서 이 이후의 반발력, 요거를 보면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3번에서 다시 시작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빠르게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차라리 힘이 약하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눌리고서 요렇게 가주는, 흔히 말하는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 이런 모양새면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바닥까지
가격적으로 내려와 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못 받으면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었다. 요런 조그만 차이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포지션 짜고서 매매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눌림목 매매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할 때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초반에 여기에서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할 수도 있었는데 놓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수급을 받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좋은 거를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언뜻 생각하면은 더 수급이 많은, 거래량이 많은 그런 종목에 들어가고 싶기도 할 거고, 그래서 비교를 하다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거래량이 더 많은 거, 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눈여겨보고 있던 그런 거. 왜냐면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장초반에 어떤 종목에 들어갈까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면은 좀 정신이 없고 결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주자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종목, 좋은 종목, 그게 도대체 뭔데? 결국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 나의 조건에 맞는 종목, 이런 것들을 좀 골라내려면은 그 종목을 오래 보고 있는 거, 계속 봐오던 종목에서 그런 흐름이 발생했을 때 캐치하고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오늘 그래도 좀 강할 법한 종목, 그 안에서 찾겠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에 해당하거든요. 시장에서도 강했었고 제가 보고 있었기도 했던 종목인데, 시장에서 강했었다는 이 종목만이 아니라 섹터가 움직일 때 아니면 테마가 움직일 때, 그럴 때 좀 더 강한 모습,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장 초반부터 거래량 상위에 찍혀있던 종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까 이제 5만원에서 52,000원의 이런 박스를 그리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뭐 눌림목이든 돌파든 이런 주요 구간을 그냥 알고 있으면 매매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오늘 보려고 하게 되면은 애매할 거예요. 오늘은 잘 안 보입니다. 대체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당일날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좀 명확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죠. 가격 하락과 지지 저항 부분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요 포인트에서 5만원, 52,000원, 5만원이라는 가격적인 라운드 피겨를 넘어서서 그래도 확실히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한 52,000원까지는 위로 올라섰을 때 이 종목이 좀 탄력을 받는구나, 이거를 요 시점에 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52,000원을 뚫고 수급이 붙어주고 그 뒤에 뭐 눌렸다가 다시 52,000원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쵸. 이거를 패턴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요 상황 5만원, 52,000원 요 가격대 상황에 사연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 포함돼서 내 돈이 요 사연과 얽혀 있다. 그러다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기관들,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보합권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포지션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의 파동을 이용하겠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앞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뒤에서도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패턴으로 인식을 하는데, 어니스티님 설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가격대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엮여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이 구간에 소위 묶여있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이 여기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쏠랑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뭔가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했다는 얘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쵸. 패턴은 이거를 그냥 조금 어찌 보면은 그림을 딱 똑같이 이렇게 도장 찍듯이 찍은 거, 그렇게 흘러갈 거야, 요런 모양새라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사연이라고 얘기한 건 요 근처에서 그 전과 똑같지는 않을 거다, 저는 똑같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다른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파동 안에서 그 사연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파동이 생길 것이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눌림목 공략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눌림목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밑에 꼭지점 부분을 잡는 게 아니다, 다 지켜보고 나면은 그게 이제 눌림목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보면 이제 딱 꼭지점에서 그냥 매수를 해버린 격이 돼버렸고, 물론 이게 이제 잘 맞아떨어져서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내셨지만 여기서 이제 눌렸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눌림목 매수라는 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되게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걸 거예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판다. 눌렸을 때 사서 좀 반등하면 판다. 이런 매매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되게 좋은 질문 같은데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제가 52,000원과 5만원 사이에서 흐름을 보고서 이쪽 또는 이쪽 이런 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파고 여기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팠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추가 매수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안 준 거죠. 바로 올라가서 오히려 땡큐가 된 거고 대신에 여기서 안 한 거를 위에서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더 파고 올라가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골치 아파지지 않았을까? 너무 빨리 들어간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앞에 말했던 대로 사연이 있으므로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뭐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미리부터 잡으신 건지. 답변하면 전 둘 다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질질질질 바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질질질질 흐르다가 이 5만원과 52,000원 사이에서 돌파는 못 나와도 여기서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튀고서 요 정도 파동은 사연 때문에라도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정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질질질질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크게 의식한 건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자극하는 얘기거든요. 나도 저거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는 건 왜 질질거릴까. 이렇게 가더라도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왜 못 맞추지? 말 그대로 어니스트님은 이걸 잘 맞추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기본기거든요. 다시 기본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거, 오늘 얘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지 저항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완전 헛다리 짚지는 않을 정도의 지지 저항이 있을 만한 곳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수급을 파악한다. 두 번째,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급이 될 수도 있고 거래 대금이 될 수도 있고 각자 파악하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수급을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수급에서 파생되는 파동을 이해한다. 근데 제가 저희 영상 벌써 몇 년 전부터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수급과 파동을 활용하는 사람이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수급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파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시뮬레이션 아니면 시나리오를 많이 경험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보이는 정도가 된 거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처럼 들려요. 기본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많이 생각하시는데 기본기가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요한 거를 혼자서 익히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매매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막 이제 와서 다 늦은 상황에서 막 파도 타기 하려고 그러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진작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거고 이런 거 지금 다 지나고 나서 여기서라도 매수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냥 이쯤에서 이제 허탈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이제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상황을 볼 줄 모르는 거고 대응을 할 줄 모르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기본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길러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길러져요. 저희 클럽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시는 분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식에 좀 그렇게 재능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니스트님이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재능이 있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좀 그냥 평범하고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분들도 나중에 그 반복된 훈련과 잘못된 점을 교정하면서 성장을 하세요. 그리고 앞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내는 걸 보면은 이게 그냥 되네? 이런 생각이 이제 지켜보면서도 들거든요. 그런 기회를 같이 나누려고 저희가 클럽을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한
두어 개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여기서 이제 아까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어쨌든 또 수익의 기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쌍바닥같이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저점을 어쨌든 올렸고 여기서 이제 좀 매수하는 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땠을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거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안 하는 선택을 했었던 것 뿐입니다. 안 한 이유는 너무 빈약했어요. 내가 원했었던 요때의 흐름과 비교해도 호가 자체도 그렇고 좀 많이 빈약한데 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가격만 기준으로 사면은 수익 났겠죠.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시간대도 애매하고 좀 더 보자 하고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다 그래도 성공했다 그래도 매수와 매도의 간격이 좁아서 마른 파동에서 매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래서 선택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뭔가 사연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5만원에서 5만 2천원 구간에 별다른 침범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밑으로 파고 들어왔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여기서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그런 걸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거는 여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절대로 매수 추천은 아닌데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이후에 거들떠도 안 봐? 이러지는 않겠죠. 보겠죠. 본다면은 저는 똑같이 지금은 종가 부근은 오히려 애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바지에 힘이 그냥 계속 부족해서 얼마든지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갑자기 엄청난 갭을 뜨면서 갈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면서 행동해도 되겠거니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굳이 이 종목 안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5만원 붙었었을 때 쪽에서 순간적으로 타이밍 잡고서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여전히 다시 좀 강하게 돌파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지는 많이 남아있지 않나 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목명을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일정 시점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안 한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시점에 같은 전고체에서 다른 전고체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이 좀 부각이 됐었고 처음엔 비등비등 했었는데 훨씬 더 괜찮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탄력을 잃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테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어니스트님이 저희 운영하는 클럽에서 내용을 공유한 게 있어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그 종목으로 매매들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서 공유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테마군에 있는 걸로 어니스트님이 잡아서 개별 매매를 하시고 나서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의 종목들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의 비교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보 드리고 있고 주식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전 매매한 거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점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공간이 저희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클럽입니다. 이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실전 매매를 하는 가운데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놨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식이 되게 외롭잖아요. 혼자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도 되게 큰데 오셔서 좀 어니스님한테 가이드 받아가면서 도움 받아가면서 하시고 다른 훈련하는 분들 먼저 오신 선배분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얻어갈 게 많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한 곳이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면은 공지사항으로 가는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저희가 그 클럽을 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오시면은 뭐가 좋은지 차분하게 이제 글로 쭉 써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면은 신청하셔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